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이수진입니다. 한다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네. 해요. 요즘 콘텐츠 시장의 가장 재미있는 변화는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콘텐츠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디깅 현상, 과몰입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빨리빨리 보고 넘기는 아주 짧은 초단기 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콘텐츠 소비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더 짧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는 트렌드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저도 굉장히 드리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네네. 최근 왕가 사는 남자 정말 화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1510만 관객이 돌파됐다고 보셨어요? 합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저는 티여서 네. 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수없이 다뤄졌던 소재고요. 사실은 그럼요.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극장에 몰렸다는 거죠. 이 영화가 좀 다른 점은 단종을 왕이라는 그런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인간, 이웅이의 삶을 그대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실시간 관객 수를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왕사람을 키우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팬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소도 방문하는 형태로 네. 나오고 있죠. 맞아요.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고 계신데요. 영화의 배경이 된 이 강원도 영월, 청량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영화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실제로 영월에서 이 청량포와 장릉을 연결한 이 8km 되는 단종 유배 동선 여행 코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걸어가야 돼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좀 약간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네, 약간 과몰입을 하시는 분들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럴 수 있을 생각이 것 같아. 들어요. 그래서 영월군 발표에 따르면 방문객도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거의 3만 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단순히 극장 흥행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역 방문과 또 관광 소비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이 재미있는 과몰입 포인트죠.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관찰이 되는데요. 최근에 국가유산청 SNS에서 단종이 만약에 댓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해서 엄청 몽글몽글한 네, 댓글들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단종 왕에게 직접 내가 쓰는 이런 댓글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지도 앱에서도 이제 단종 무덤에서는 응원 댓글이 달리고 반대로 세조의 맞아. 무덤에서는 별점 테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역사 속 인물을 마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느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깅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디깅은 아시다시피 좀 어떤 콘텐츠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을 디깅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지를 찾아간다든지 역사 콘텐츠가 또 다시 2차, 3차 이런 콘텐츠로 재생산되면서 확장된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다시 분석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많은데 엄청나게 열연을 하셨잖아요, 배우님들이. 그래서 그 비하인드 콘텐츠가 많이 화제가 됐어요. 언제 천을 잡았나, 나비가 언제 왔나, 이런 것들. 콘텐츠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파급력 있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영화업계, 이 극장업계에서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통곡 상영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음껏 울 수 있는 상영회를 연다 해가지고 자수선수건을 주셨대요. 네, 이런 식으로 참여형 관람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왕사남 못 봤거든요. 네네. 근데 호랑이 CG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뭔가요? 호랑이가 밤티 나는 호랑이다라고 하면서 호랑이만 빼면은 다 좋은데 라고 또 이렇게 바이럴이 돼서 그게 궁금해서 또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숨겨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이런 요소를 더 극대화해서 유도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디깅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좀 짧은 호흡에 좀 자극적인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쇼폼 콘텐츠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쇼드라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먹거리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약 6,5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던 이곳이 지금은 2026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조 단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쇼트라마 하면 전 중국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았구나라고 많이 느껴지는 이런 비주류 콘텐츠로 여겨졌었는데 주로 중국에서 1분에서 3분짜리 세로형 영상을 50부작에서 80부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륜, 복수, 출생의 비밀 이런 아주 클리셰 같은 자극적인 이런 마라맛 전개가 주를 이뤘죠. 세계 쇼트드라마 시장의 90%는 중국과 미국이 선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에 뭐 비글루, 탐리스, 뭐 레진스낵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고 웹툰 기업이나 이런 OTT까지 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쇼트드라마 춘추 전국 시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쇼트라마 그러면 어떤 변화 때문인 건가요? 소비자들의 콘텐츠 시간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0%가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쇼폼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짧아서 너무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몰입할 콘텐츠도 필요는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짧고 가볍게 소비할 콘텐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 제작비가 회당 수십억 원 정도 들고 제작 기간도 1년 이상 필요했는데 최근에 숏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수천만 원밖에 들지 않고 또 제작 기간 자체도 2-3개월 정도로 빠르게 또 제작이 가능해서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트렌드를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실험형 콘텐츠가 이제 숏드라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K 숏드라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유명 감독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영화 극한 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이나 또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님 같은 분들이 숏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배우층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인 배우의 등용문으로 여겨졌었다면 최근에는 인지도 있는 배우님들도 이 숏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유통도 나타나고 또 IP 전략 측면에서도 좀 한국적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이 성장기다 보니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한계도 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드라마보다 제작비가 훨씬 적고 또 넷플릭스처럼 구독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주로 마케팅이 되냐면 SNS 바이럴을 통해서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보다 마케팅 비용에 더 많이 또 투자가 돼야 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들도 있어서 한계점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콘텐츠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시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숏드라마이냐 이 영화이냐 짧냐 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빠르게 몰입시킬 거냐 아니면 얼마나 빠르게 확장해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몰입과 확장이 콘텐츠에서 더더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컨텐츠 트렌드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확실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한다희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